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드디어 인공지능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이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X와 또 생성형 AI 검색 모델인 Q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 클로바 X는 창작과 요약, 추론은 물론 번역과 코딩까지 이 다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로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대화 답변이 연달아서 이어지는 일명 멀티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클로바 X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하고요. 더해서 오늘 9월부터는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검색 서비스 Q의 베타 서비스도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복합적인 의도가 담긴 질문을 빠르게 이해해서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래 먹거리에 맞춰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새벽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엔비디아는 시간의 거래에서 9%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실적 발표 후 성명에서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으며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GPU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가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파월이 만약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을 내놓지만 않는다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보다 자세히 말하면 엔비디아가 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공이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잭슨홀만 넘으면인데요. 이 시장은 파월보다도 엔비디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까요? 김명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를 보고 있으면 역시 되는 사람은 되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7% 이상 갔네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딱 묶어서 한 번에 중요한 잡아주셨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이제 잭슨홀까지 연결이 됩니다.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실적 그야말로 폭발, 파월의 발언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예상,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엔비디아부터 오늘 떠들썩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될 기업인 것 같아요. 정말 경제적으로 세계가 다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135.1억 달러, 그 다음에 지금 주당 순이익이 2.7억 달러로 이제 나왔어요. 2.7달러로. 그래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 원래 예상이 112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이 5억 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이 2.09달러였거든요. 그래서 2.7달러 나왔으니까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 대비 훨씬 더 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를 나타내 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 250억 달러치 4자수 매입 승인까지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간으로 이제 500달러를 돌파하는 굉장히 이제 기염을 보여줬죠. 사실 그동안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우려감이 살짝은 감돌기는 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수요는 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AI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을 과연 이제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나타났었죠. 칩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만드는데 어느 정도 조금 이 제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 우려감을 불식하는 성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또 엔비디아가 23일에 또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내년까지 이 최신 AI 반도체 칩 H100의 생산 확대를 더욱더 이제 끌어올려서 지금 대비해서 이제 4배까지도 생산을 더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H100의 단가가 개당 5천만 원 정도가 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 한 이제 50만 대 정도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200만 대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년까지 엔비디아가 이야기한 대로 계속해서 캐파가 늘려 나가진다라고 하면 실적의 상승은 당연히 어느 정도 보장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글로벌 수요가 계속해서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미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끌어올려진 상황인데 여기에서 최근에 뭐 사우디가 이 엔비디아 H100을 최소 이제 3,000개를 구매를 했었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수천 개의 H100을 이제 구매를 했었습니다. 즉 오일머니까지 가세하면서 엔비디아의 이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양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뭐 이 부분이 어떤 이 우려감 때문에 혹은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한 증권사 아크 인베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각 국가들을 보더라도 AI 개발에 대한 경쟁은 굉장히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독일이 지금 AI 연구에 대한 자금을 이제 2년간 2배 증액해서 이제 10억 유로로 측정을 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3억 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HB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 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HBM3E를 새롭게 만들어서 엔비디아와 협업 관계를 이어나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HBM3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미국 쪽에 또 새롭게 수주권들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이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는 당연히 또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은 이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의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반도체 말고 사실 더욱더 저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나 파월 의장의 발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연준 내에는 무언가 의견이 약간은 나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최근에 이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연준이 목표한 물가 상승률 2%까지 낮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지금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리를 이미 많이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대까지 더 내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경제를 으스러뜨리는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내리는 건 지금 이 연준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다. 금리를 더 올리려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리면 안 되고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의견들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이 파월이 굉장히 이제 이 고민이 조금 깊어질 만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금리 올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예전에 비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봤거든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이 힌트를 준다? 그러니까 이번 잭슨홀 미팅 때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확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 우리 한 번 더 할게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이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매파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이 이슈 조금 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은 확인을 했으니까 금요일 날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잭슨홀과 관련된 파월 의장의 스탠스까지 미리 좀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의 지금 현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장은 여전히 이제 악재는 계속해서 민감한 상황이 유지가 됐었고 눈치 보기 장세가 유지가 됐었죠. 그러면서 어제까지 완전하게 이슈에 따라서 이 굉장히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갔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이슈에 따라서 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빠져버리고 다른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주도주가 끌고 가기에는 힘든 상황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 특이점 같은 게 지금 오늘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3,000당 지하과 테라사이언스 딱 이 두 종목이 상한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상한가 근접한 종목들도 무언가 한 섹터로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뭐 오리로, 벽산, 뭐 삼영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한 종목군들, 한 섹터군들이 끌고 가는 시장이다라기보다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유 자체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무래도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준이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이 깊어지잖아요. 아마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고 금리 인상을 아마 한 번 더 하려고 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분위기가 CPI도 약간 반등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서 금리 인상을 아마 한 번 더 하는 선택지는 분명하게 조금 더 이 비중이 쏠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발 경제 상황이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크게 끼쳤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 상황이 이런데 과연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더 할 거야? 물론 CPI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잖아. 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도 반등하다가 반등세를 멈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금리 동결에 대한 선택지도 계속해서 조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섣부른 예측을 하기에는 약간 이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하루 더 기다리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게 되니까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나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개별주 종목 장세는 아마 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더 주도주 역할을 해주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수급을 밀어주는 흐름이 나와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주도주는 계속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강세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다시 한번 주도주 장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전만큼의 2차 전지가 이끌었었던 만큼의 주도 강세는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중하게 보기는 보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더 상세하게 꾸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나뉘게 될 거니까 좋게 발언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주고요. 만약에 안 좋은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신중하게 매매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만 조금 더 더해서 전략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와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시장에 관련해가지고 좀 더 보고 움직이자 정도로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